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핫뉴스 그리고 핫뉴스의 이면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안 여전히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는 이슈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한 방송사에서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사가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의 녹취였습니다. 또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또 강혜경 씨, 이 세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따져보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법조 팀장 맡고 있는 최석진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왔습니다. 예, 먼저 이번 명태균 게이트 이 사건이 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첫 시작은 지난달 초에 나온 뉴스토마토 보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 5일부터 이어진 연속 보도를 통해서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0 총선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월 달에 지리산 칠불사라는 곳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명태균 씨가 만났고 네. 그 자리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김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신 이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것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나눴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명 씨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교류를 했고 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했던 사실과 또 윤 대통령 김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명 씨와 연관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제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나경원 이런 유력 정치인 27명의 명단이 실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명 씨가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 첨단 산업단지 부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명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등장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포함해서 이준석 의원,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등등등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슈로서의 폭발력을 좀 갖고 굴러가지 않나 싶은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사실 얽히고 설키고 이러면서 이게 이슈 자체가 상당히 좀 이 녹취록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폭발력을 갖는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명 씨는 한때 이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무속인이라는 말도 돌았었는데요. 이분은 사실 정치 컨설턴트, 선거 기술자, 브로커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선거 쪽에 특히 뛰어난 그 정치 감각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했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김 전 의원을 알기 전에 먼저 명 씨하고 오랜 기간 이제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명 씨와 강혜경 씨가 알고 지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서 이제 2018년 무렵에 이제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 씨가 이제 사실상 운영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명 씨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무실을 김 전 의원이 변호사 사무실로도 쓰고 이제 선고 사무실로도 썼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무렵부터 이제 명 씨와 같이 일했던 강 씨가 이제 김 전 의원 쪽으로 넘어가서 일을 돕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이 강 씨에 대해서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보면요. 명 씨하고 김 전 의원은 한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그 명 씨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씨 같은 경우에도 2018년 3월경부터 김 전 의원과 알고 지냈고, 그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했던 시절에는 비서관 또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이미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 네,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그 여론조사 뭐 거기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런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으로 이제 공천을 받아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가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와 알고 지내던 강혜경 씨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개를 한 그래서 이제 예. 이 세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렇게 연결이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거 봐서는 어쨌든 이 강혜경 씨가 뭐 국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나오고 네.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그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게 된 겁니까? 요건 제가 좀 추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네. 그 작년 5월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그 김 전 의원 쪽에서 지자체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된 일 때문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뭐 6천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때 이제 그 김재원 의원하고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김 의원이 6선에 당선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이제 강 씨하고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알려진 김모 씨가 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이걸 이제 자꾸 이제 덮어 씌우려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강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후에는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된 이후에 네. 강 씨를 직접 사기 횡령 혐의로 이제 고소까지 했고 김 전 의원이 강 씨를 그리고 이제 뭐 남편 직장까지 찾아와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관계가 악화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 씨 쪽에 이제 왜 이렇게 폭로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네. 이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게 지금 그 폭로나 이런 것들의 이유라고 그렇게 강 씨 측에서는 얘기해 왔습니다. 결국은 막후에 여러 가지 뭐 돈과 관련된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김 전 의원이나 명치 측에서는 강혜경 씨가 이제 돈을 좀 일종의 부풀려서 횡령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고소도 했고 네네.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뭐 잘못된 뭐 그런 것들을 다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예예. 이러면서 폭로에 나섰다. 이 상황은 현재도 어쨌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강혜경 네, 씨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도 한 번씩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튈지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수사 관련된 얘기 좀 알아볼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검찰 수사 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혐의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의 중심은 이제 창원지검이 이제 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창원지검.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이제 동시에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도 고발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명 씨하고 이제 김영선 의원 사이에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자신이 받는 그 세비의 절반을 명 씨한테 계속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지급한 돈이 그 검찰 영장에 따르면 모두 25차례에 걸쳐서 9,031만 6천 원 정도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9천만 원 이상을 명씨한테 예. 김 전 의원이 보냈다. 꾸준히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금의 성격을 놓고 이거는 이제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의원은 그게 아니라 이제 강 씨가 선거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명 씨한테 개인적으로 빌린 걸 이제 본인이 갚은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 명 씨도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강혜경 씨,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법에 고발을 하면서 명 씨나 김 전 의원도 같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인데요. 네. 명 씨의 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네.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모두 81차례에 걸쳐서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당시 후보자겠죠. 그 제공을 하고 네. 그 대가로 이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라고 봐야 되나요? 됐다? 예, 중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요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문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윤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명 씨의 청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제공받았을 때는 그게 정치자금 부정수습죄라는 그런 또 제명이 있어서 그런 그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정치자금법, 뭐 공직선거법, 뭐 네네. 부정수수법 등등등.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친족이 아닌 사람한테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받은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을 때 처벌이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파장이 좀 커진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검찰의 수사가 아까 이제 창원지검 말씀하셨는데 창원지검 수사가 좀 늦은 것 아니냐, 좀 발빠르게 하고 관련된 혐의를 좀 세게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른바 늑장 수사 지적 이런 것도 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고발장이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 지난해 말인데, 창원지검이 이거를 바로 이제 형사부나 뭐 인지수사부서에 배당을 안 하고, 이제 수사과에다 배당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아하. 그 수사과라는 데는 이제 검사가 없는 부서입니다. 검사가 없이 이제 수사관들로만 구성된 부서고, 사무국 산하에 있고, 소속 검사 없이 이제 이루어진 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통상 중요성에 있어서, 사건의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수사과로 가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검사한테 올려서, 일반 형사부로 올려서 그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늑장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아, 검찰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뭐 정치적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판단한 그런 측면도 좀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올해 초에 이제 명태균 씨를 한 번 정도, 그것도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서 이제 조사했고, 그 외에 피의자 조사는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어쨌든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좀 검찰 수사도 좀 비례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은 이제 강 씨가 이제 명 씨와 관련된 폭로를 시작한 이후에 지난달에 이제 뒤늦게 사건을 형사 4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일단 형사부서로 재배당을 했고,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지난달 30일에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강희경 씨 등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이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고요. 지난 17일에 대검찰청하고 부산지검에서 검사 2명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을 충원했는데요. 이 2명이 각각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많이 수사해본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래항공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자 김모 씨, 이분에 대해서 지난 25일에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연속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최근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지 한 9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고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그 윤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명 씨의 청탁을 받고, 만약에 이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실제로 이제 영향력을 미쳤으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의심되고요. 그리고 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명 씨를 통해서 이렇게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하고도 비용도 치르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되는 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현직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명문 규정은 헌법에 84조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추라는 건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느냐, 여기 영역은 이제 이론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재직 중이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고 나중에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기소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이론이 다수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쟁점은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후보 시절이나 그 전에 일하면 이런 건 공소시효 같은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그 여러 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그 선거 범죄 같은 경우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짧게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그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정한 게 268조 1항에 보면 이 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제의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 이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같은 조의 3항에서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제2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해서 굉장히 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는 아마 걸리지 않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제 검찰의 판단이겠네요. 그 부분은.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전망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전 의원이 받은 세비의 절반이 명시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서 9천만 원 정도 넘어갔다는 거는 이미 이체 내역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는 이에 대해서 엇갈린 진술, 강 씨와 명 씨 그리고 김 전 의원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진술의 진위를 밝히는데 일단 대가성이냐 빌린 것을 준 거냐. 맞습니다. 변제냐. 그 성격을 밝히는 게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명 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그것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해줬던 거에 대가였는지 이 네.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일 텐데 네. 이 부분 수사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나 대통령실이나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대검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총장이 직접 어떤 큰 수사의 틀이나 방향 같은 것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고요. 네. 또 대통령실에는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는데 그 민정수석이 이 사정기관을 통과를 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이 수사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면서 어떤 수사의 방향이나 수위 같은 조절 내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녹음 파일 또는 텔레그램 대화, 네네. 강 씨의 폭로 어떤 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의 방향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사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법조팀장 맡고 있는 최덕진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어쨌건 명태균 씨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이것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또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사건이고, 현재 수사가 여러 군데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당분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